원장님이 목표로 하는 타겟 학교를 키워드로 삼아서 글을 쓰는 것이죠. 목종의 양정중학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월 검색량이 2,300명입니다. 1페이지에 양정중학교 키워드로 노출을 시킨다면은 적어도 학부모님 1,000명한테 보일 수 있다는 뜻이겠죠. 글은 이제 시험지 분석을 쓰셔도 되고요. 제목에 양정중학교 근처 학원 이렇게 지어가지고 학원을 자연스러운 소개를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실제 1페이지에 보이게 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으로 저는 제가 맡은 클라이언트들 글 100개 가까이를 1페이지에 노출시켰고요. 실제 문의로 이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들. 현직 강사 학원 성장 파트너 조민철입니다. 원장님 혹시 이번 기말고사 대비하시는데 한반에 A중, B중, C중이 다 섞여가지고 시험 대비 어렵지 않으셨나요? 교재 출판사가 달라서 준비하는데 시간은 없고 힘드셨죠? 저도 지금 맞는 반에서 아이들 학교가 달라가지고 그 심정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과 이 방법으로 학부모 1,000명에게 원장님 학원을 보이게 하는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저는 3개월간 지금 현재 다니는 학원의 블로그를 맡아서 신규 문의 12건을 만들어냈고요. 경기 강주 청소업체의 경우 한 달 만에 문의 3건, 그리고 청주 상당구의 도배업체는 새로 만든 블로그로 19일 만에 문의 3건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영어 채널을 운영하는데 11,000 팔로워를 광고 없이 달성해보기도 했고요. 마케팅 경력은 4년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재원생이 많고 시험 대비에 자신 있는 학교를 지정해 받으세요. 그래야 원장님 학원의 수업 퀄리티도 높아지게 되고요. 입소문이 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원하는 학교만 받을 수 있는데? 라고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해결은 블로그로 가능합니다. 블로그는 이제 키워드라는 것을 기반으로 1페이지에 여러 글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원장님이 목표로 하는 타겟 학교를 키워드로 삼아서 글을 쓰는 것이죠. 목종의 양정중학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월 검색량이 2,300명입니다. 1페이지에 양정중학교 키워드로 노출을 시킨다면은 적어도 학부모님 1,000명한테 보일 수 있다는 뜻이겠죠. 글은 이제 시험지 분석을 쓰셔도 되고요. 제목에 양정중학교 근처 학원 이렇게 지어가지고 학원을 자연스러운 소개를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실제 1페이지에 보이게 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으로 저는 제가 맡은 클라이언트들 글 100개 가까이를 1페이지에 노출시켰고요. 실제 문의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블로그 로직이 바뀌었다. AI가 좋아하는 글을 써야 된다. 블로그 망했다. 방문자 수 급감했다. 네, 일부는 맞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양질의 글을 작성하면은 1페이지에 보이고 그 글들로 설득을 만들어내서 문의를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네이버 입장에서는 네이버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야 이제 광고도 보고 자기들이 돈을 벌기 때문이죠. 일단 제목에는 핵심 키워드 한 번을 넣는 거예요. 한 번. 본문에는 6번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해시태그에 한 번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글자 수는 1,500자에서 2,000자로 합니다. 조금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제목의 핵심 키워드 한 번은 양정중학교를 핵심 키워드로 한다면요. 양정중학교가 들어가게 하는 거죠. 양정중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지 분석 이런 식으로 제목을 지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양정중학교 근처 학원 땡땡땡 학원입니다. 이렇게 키워드 한 번, 그리고 본문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6번을 넣어주시는 건데 그 사진 밑에 글 쓰는 부분이랑 이제 인용구 밑에 글 쓸 때도 키워드가 포함이 됩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시태그는 이제 발행하기 누르면은 이제 그쪽 밑에 해시태그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다 양정중학교 한번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노출은 되어도 학부모님을 설득시키는 과정은 글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부모님이 설득이 되어야 문의로 이어지거든요. 학원 끝나고 없는 시간 짜내가지고 30분, 2시간, 이렇게 3시간 이렇게 글을 썼는데 성과가 없으면 할 맛이 안 나잖아요. 맞죠? 블로그를 써서 효과를 보려면 결국엔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설득이 되어야 학원에 이렇게 연락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려면 원장님이 쓰고 싶어하는 학원 자랑을 잠시 미뤄두세요. 대신에 지역 맘카페에 들어가서 아이들 교육 문제로 학부모님들 실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그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 설득이 됩니다. 저도 실제 이 영상을 찍기 전에 공부방 원장님들이 계시는 카페를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한 반에 여러 학교 학생들이 있어 시험 준비가 어렵다. 그런 고민을 보고 이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저도 실제 클라이언트들의 글을 써드릴 때 그 클라이언트들의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해봅니다.
현재 그 주간보호센터도 제가 8개월째 이렇게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하나를 쓸 때마다 치매 부모님을 데리고 계시는 보호자님들의 고민을 찾아봅니다. 오늘도 글 한 개를 작성했는데요. 60대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그로 인해서 아버지가 간병을 하면서 힘들어 하시고 그 힘듦이 또 이제 따님과 아드님에게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로 이제 공감을 해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글을 썼습니다. 원장님도 그 지역 맘카페 보면은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많습니다. 학원을 고르는 기준이나 이제 아이를 지금 상황에 학원을 보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 찾아보시고 글을 한번 써보세요. 정리를 하면요. 학교를 정하세요. 원장님이 자신 있는 학교 있잖아요. 재원생이 많은 학교. 그 다음 2번 키워드를 찾으세요. 마피아 넷이라는 곳에 검색을 해보면요. 학교 키워드 검색량이 나옵니다. 목동으로 치면은 월천중학교, 신목중학교 이런 중학교들이 있겠죠. 1페이지 노출시키기 위해 제가 알려드린 제목의 키워드 1번, 본문의 6번, 해시태그는 1번, 그리고 글자수는 1500자에서 2000자. 그리고 학부모님들 설득하는 글을 쓰는 게 중요한데요. 맘카페에서 찾아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AI로 이제 5분 만에 써가지고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요. 그런 걸로는 학부모님들이 설득되지 않습니다. 학원의 진짜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학원에서 실제 학생들의 이야기.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니까요. 왜냐면은 AI로는 이제 다른 학원들이 쓸 법한 약간 겉핥기식의 그런 정보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를 쓰시더라도 활용을 하시고 학원의 실제 이야기를 풀어주시고 중요한 건 학부모님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설득으로 이어지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3개월 블로그를 관리했더니 문의 12건을 받기도 했습니다. 학원 블로그 글 쓰시는 게 막막하시죠? 제가 댓글이랑 설명란에 실제 학원 블로그 글 예시를 올려뒀습니다. 링크를. 그거 보고 따라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또 학원장님을 대신해서 현직 강사이자 마케터로서 블로그를 관리해드리는 일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